한 나라의 경제를 쥐고 흔들고 또 엄청난 부를 만들어냈지만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린 식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고려 인삼입니다. 우리가 보통 인삼하면 건강에 좋은 식품 이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만약 인삼이 역사를 바꾼 소금이나 설탕과 같은 반열에 있었다면 어떨까요? 사실 인삼은요, 제국을 세우고 혁명의 불씨가 됐던 그 상품들만큼이나 세계사를 뒤흔든 주인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까 느낌이 확 오죠? 인삼이 그냥 단순한 식물이 아니었다는 게 분명해집니다. 소금이나 설탕처럼 국제무역의 판도를 바꾸고 한 사회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들이운 정말 핵심적인 상품이었던 거예요. 아니 근데 어떻게 평범해 보이는 이 식물 뿌리 하나가 세계적인 명품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독보적인 품질, 그리고 이걸 기가 막히게 활용한 브랜딩 전략에 있었습니다. 고려인삼 브랜드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신토부리라는 개념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땅에서 난 게 최고다 이겁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다른 나라에서 인삼을 키워도 모양은 비슷할지 몰라도 그 진짜 효능은 오직 한반도 땅에서만 나온다는 믿음. 이게 바로 브랜드의 핵심이었죠. 이 전략이 진짜 대단했던 게 19세기에 미국산 인삼이 5분의 1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시장에 막 풀렸을 때 드러나요. 보통 같으면 가격 경쟁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조선은 정반대로 갔습니다. 오히려 수출량을 확 줄여버렸어요. 싸구려랑은 격이 다르다 이거죠. 희소성을 무기로 명품의 가치를 지켜낸 겁니다. 바로 이 정신이 조선의 경제 모델 전체를 요약해줍니다. 당시 청나라의 실세였던 이홍장이 아니 이렇게 좋은 걸 왜 더 많이 안 심어서 파느냐고 물었을 때 조선 외교관이 딱 이렇게 대답했죠. 많이 심으면 값이 떨어집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명품 전략은 단순히 명성만 쌓은 게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부를 만들어냈죠. 그럼 이 황금뿌리가 만들어낸 막대한 부는 과연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갔을까요? 이 부의 중심에는 역관이라고 불리는 통역가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들에게 월급 대신 인삼 무역 허가증을 줬는데 이게 진짜 황금 티켓이었어요. 이 허가증 한 장 들고 중국에 한번 다녀오면 그냥 평범한 중인 계급이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변승업이라는 역관입니다. 이 사람이 인삼무역으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면 죽은 아내에 관해 왕실만 쓸 수 있는 오치를 해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 정도였어요. 문제가 되니까 돈으로 다 해결해버렸다고 하죠. 그야말로 돈으로 왕의 권위에 도전했던 인물인 셈입니다. 거상임상옥의 이 일화는 정말 영화 같죠? 청나라 상인들이 간채로 담합해서 네 인삼 안 산다, 가격 내려라 하고 압박을 합니다. 파산 직전까지 몰린 거죠. 그때 임상옥이 어떻게 했냐고요? 팔리지 않은 인삼을 전부 마당에 쌓아놓고 불태워버리겠다고 선언합니다. 제가 못 받을 바엔 차라리 제로 만들겠다. 이 배짱에 놀란 상인들이 결국 무릎을 꿇고 원래 가격의 2배 이상을 주고 사갔다고 하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변승업이나 임상옥 같은 사람들의 이런 화려한 상공신화 뒤에는요, 아주 길고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모든 빛나는 이야기의 이면에는 평범한 백성들이 치러야 했던 숨겨진 대가가 있었던 거죠.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당시 임금이었던 정조가 직접 이렇게 말했을까요? 백선의 고통 중에 인삼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 가장 크다. 아니 이 황금뿌리가 도대체 어쩌다가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끔찍한 고통의 상징이 되어버린 걸까요? 인삼산지 백성들에게 인삼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관리들은 자기들 배를 채우려고 말도 안 되는 양의 인삼을 세금으로 내라고 강요했고요. 이걸 감당 못한 농민들은 말 그대로 모든 걸 다 뺏겼습니다. 가렴주구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살던 집과 땅을 버리고 떠돌이가 되어야 했고 무분별하게 야생삼을 캐다 보니 온 산이 황폐해졌습니다. 결국 고려 인삼은 우리에게 이렇게 빛과 그림자가 아주 선명하게 공존하는 모순적인 유산을 남겼습니다. 이 양면성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죠. 보세요. 한쪽에서는 국가의 부를 책임지는 원천이었고 전설적인 거상을 탄생시켰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사람들을 잔혹하게 착취하는 도구였고 수많은 사람들을 집 없는 떠돌이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인삼의 두 얼굴, 빛과 그림자의 역사인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저는 이 문장을 꼽고 싶습니다. 인삼을 소수에게 엄청난 부와 특권을 안겨준 금수저였지만 그 금수저는 평범한 사람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빚어졌다는 것. 500년 전의 인삼 이야기가 놀라울 정도로 오늘날의 우리 이야기 같지 않나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우리가 소비하는 이 화려한 명품들 뒤에는 과연 어떤 보이지 않는 대가와 눈물이 숨겨져 있을까요?